이 평가 프레임워크를 잊지 마시라. 계속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의사결정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저 사람의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에 합리성이 있나, 일관성이 있나, 그리고 저것이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나,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돼요. 그 따진 후에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세계를 향하여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보면서 그것을 위한 열정과 책임감과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역량 진단 방법론으로 발전해 왔어요. 지난 세기에. 그래서 21세기가 되어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기초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열정과 책임감과 균형 감각 이걸 가지고 역량을 발휘해서 사회적으로 얼마만한 성취를 이룩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가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고 시대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 사람의 말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녹아나는 거죠. 바보입니다. 근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있었던 대통령 취임식 날에 무지개 구름이 떴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죠. 동아일보가 이 짓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윤 대통령을 축하하는 것이다, 아니면 문 대통령을 환송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무지개는 누구를 위해서 떴나, 뭐 전 난리 법석을 떠는데, 이거 오마이뉴스에서 이게 기사냐, 언론의 황당한 취임식 무지개 타령, 말도 안 되는 개수작을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아니 저널리즘이 아니라 샤머니즘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딸 소풍 기념으로 무지개가 떴다 이놈들아, 이렇게 이런 걸도 썼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개수작들을 하는 거죠. 이 동아일보, 서울신문, 이 오마이뉴스가 이렇게 잘 비판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주술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뒤에서 보겠습니다. 명태균이 2022년 4월경에 대통령이 당선됐죠. 윤석열이 이미. 내가 김건희 사모랑 안진뱅이라고 눈 좋은 끌어올릴 사주라고 하고, 끌어올릴 사주라는 거야. 사주팔자 나오는 거잖아. 그 사주하고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김건희 본인이 영부인 사주가 들어앉았고 그 밑에 대통령 사주가 안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명태균은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남의 사주나 봐주고 남의 점이나 쳐주는 사람 치고 나는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봤어요. 아니 지 사주나 지 이 점이나 잘 쳐서 지나 좀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 점 치고 사주 보는 놈 치고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놈이 없어요. 사주팔자를 활용하는 전형적인 주술 행위를 하고 있어요. 김건희는 자기가 무당 둘 주면 자기도 봐준다 그러는 거잖아. 뭐라 그러냐. 내가 이랬잖아. 청와대 뒷산에 그 백악산이래. 이놈은 북악산인데, 북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에서 보니까 15층이니까 산 중턱에 있는 청와대 딱 잘 보이던데.
김종인 이 사람 보통 얘기가 아니야. 김종인 나이 들어서 80이 넘어가지고 이런 등신 같은 애들을 데려다가 놓고 뭐라고 떠들었다는 얘기를 아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생각을 해봅시다. 이 풍수지리잖아, 이게. 소위 말하는. 풍수지리 하는 놈들 치고, 아이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유럽을 여행해보세요. 유럽을 여행해봐. 네덜란드가 한때 세계를 제패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풍수랄 게 없어. 다 평지야. 네덜란드 땅의 상당 부분이 다 해면 아래에 있어. 해수면 아래에 있다니까.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들을 하는지 난 모르겠어. 이 풍수지리 보는 나라가 어디 있나 지금 우리나라 말고. 아니 햇빛 잘 들어오고 그 남향으로 햇빛 잘 들어오고 그러면 좋은 집이지. 무슨 개수작이야 이게. 풍수지리. 아유. 나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막 섞어. 사주와 풍수지리를 막 섞어. 아유 내가 뭐라 하대.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거기 가면 돼진다 했는데 본인 같으면 돼진다 하면 가나? 그러니까 막 섞어가지고 이것저것 섞어서 활용하는 주술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이게 어떻게 그 산이 어떻게 무슨 대가리가 꺾여 있는 거하고 대가리가 꺾여 있는지 자빠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꺾여 있는 거하고 거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사람이 뒤진다는 거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냐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본인도 설명하지 못하는 놈이 그냥 그 사람들 꿰느라고 김건희 그 주술에 빠진 여자 하나 데리고 지금 나라를 이 꼴로 만든 거 아니야. 내가 진짜 한심하게 생각한 한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이 바로 이회창이야. 이회창이 2번이나 대통령 나와서 떨어졌어. 그랬더니 직관이라 무슨 뭐 풍수지리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 이거 조상 대대 몇 자리가 좋지 않다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3번째 나오기 위해서 몇 자리를 조상 대대로 있던 몇 자리를 다 옮겼다니까. 이회창이 누구야 얘?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기자하고 대담하는데 뭐 이회창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자네 기자 자네 어느 대학 나왔나? 그래서 고려대학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자가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요즘은 고려대를 나와도 기자하나? 이회창은 서울대 나와주지 않은 사람은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어. 이 사람이 뭐야?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야 이게? 감사원장하고 국회의장하고 아니 국회의장은 아니고 뭐지? 국무총리하고 당 대표를 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2번씩이나 나왔던 사람이야. 근데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왔지. 그래서 3번째 2번 떨어졌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조상 몇 자리를 이장했어. 여기 읽어봅시다.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가 한나라당 총재 지난 7월 조부, 증조, 고조 등 직계 조상묘 9기를 이장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게 2007년이야 그러니까 2007년 12월에 뭐가 있어. 그 대선 있다 그래. 그 직전에 기자가 확인한 거지. 조상묘 이전은 이 전 총재의 대권 도전 3수와 관련된 미묘한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이 전 총재가 조상묘를 옮긴 곳은 전주시 선산인 충남 예산군 신양면 농문리 일대다. 2004년 4월 예산읍 산성리에 있던 선친 이홍규 묘를 이곳으로 이장한 데 이어 7월 18일 2014년 7월 18일 선친 묘 위쪽으로 직계 조상묘를 옮겼다.
이 전 총재는 이장우 마음이 이렇게 편한 적이 없었다며 매우 만족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라이. 아이고. 이게 나라가 개또라이들로 이렇게 점철된 거예요, 이게. 이거 선친 몇 자리를 잡아준 풍수지리 연구가 박민찬 씨는 1996년과 2002년 대선에 앞서 생가와 선영을 둘러보고 대통령이 안 된다, 이장하라고 권유한 인연이 있었는데 2002년 대선이 끝난 뒤 이 전 총재 친척 등이 찾아와 이장하겠다고 해 이장지를 결정해 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라는 놈들이 하는 짓이 다 이런 짓이야. 이런 짓이야. 이회창은 근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본 없는 놈이라 이런 얘기야. 근본 없는 놈. 아시겠죠? 국무총리, 감사원장, 정부 여당의 대표를 하고 어마어마한 그 고위직을 맡았던 이회창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그냥 나라가 미친 겁니다. 내가 이때 이회창을 보고 미쳤다 내가 그랬어요. 나는 그때 뭐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때도 아닌데 아니, 이런 놈이 대통령을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그 근본이 없는 놈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껴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 전체가. 심지어 몇 년 전인데 꽤 됐어. 오래전 일인데 어느 날 아들이 와가지고, 결혼하기 전이지,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그 뭐 사주가 있다면서. 그래 이놈은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가지고 그런 걸 잘 몰라요. 우리 아빠 사주가 있다면서 그 사주를 누가 뭐 같은 소개하는 사람이 그 사주를 달라는데 엄마가 몇 시에 자기를 낳았는지 뭐 그것도 좀 알려주고.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지 내가 아는 거지. 그 뚜쟁이가 그걸 강남에 있는 뚜쟁이가 그걸 했다 그래서 야 이놈아, 그건 사주를 보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 사주 보는 집에 이 여자애를 데려다가 같이 살면 그거 진짜 골치 아프다. 일종의 무속이다 그것도. 아니 서양 사람들이 사주 보는 사람 있어요? 조선 건국 이래 600년 동안 사주 보다가 나라를 이 꼴로 만든 거예요. 우리 지식인들이 이게 합리성을 갖도록 해야 돼요. 합리성. 우리의 이성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회창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조상 몇 자리를 옮기면 대통령에 당선되리라는 이런 허망한 생각을 하는 정신 가지고 어떻게 국가가 운영됩니까? 이건 헌법에다 조문을 넣든지 이런 비합리적인 걸 가지고 공직에 쓰거나 자기 사생활에 쓰는 사람은 일체 공직에 못 나오도록 아주 법을 거기다 아주 못을 박아 놓든지 헌법에다 못을 박아서 이것을 철퇴를 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근본 없는 자들,